일단 의혹이 불거진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워딩을 네. 소개해드리면 제 처가 심신이 많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자세를 낮췄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왜 그런가라고 이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처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한 2년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잘 추스리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거 요양을 해야 될 정도로 필요할 정도로 좀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지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난해에 그 허위 경력이라든지 또 경력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지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요양할 정도라고 하는 거는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버다. 제가 어쨌든 통화를 하고 네. 지켜본 바로는 김건희 씨는 굉장히 멘탈이 강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평상심은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뭐 요양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글쎄요. 그럼 왜 이제 요양할 정도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정심 유발이겠죠. 근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가 보여줬던 그런 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그럴 볼 수도 수 있겠죠.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새해에 김건희 씨하고 잠깐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요. 뭐 올해 그 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스라 네. 공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새해 인사를 했어요. 근하 신년 인사를. 이 메시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렇게 답변이 왔죠. 많이 도와주셔서 네. 감사하다, 감사드린다 이런 이제 답변이 왔어요. 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네. 뭐 도와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김건희 대표의 생각을 네. 최소한 전화 통화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했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뭐 줄리 의혹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부인하는 것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전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왜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전달된 것만 해도 보도가 된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또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 왜곡돼서 보도하거나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는 거를 말한 네. 것처럼 보도하거나 이랬으면 당연히 굉장한 항의가 들어왔겠죠. 네. 그리고 뭐 접촉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오마이뉴스는 대체로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를 네. 사실 그대로 어쨌든 독자들에게 전달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예. 그거 이제 뭐,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판단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 말라고 했다. 이 얘기는 형사적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건가요? 구조에서 형사적 처벌은 네.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검찰에서 보고받은 걸까요? 미리 자문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네. 그거는 어쨌든 검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아직도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됐죠. 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검찰에 확인해 봤다는 건가요? 뭐 소환 조사도 안 할 거고 아무런 뭐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그런 지점이 있네요. 네. 생각해 보지. 그러면 아직도 자신의 친정이었던 오랜 친정이었던 검찰과 뭐
내 통관이 아니더라도 음. 뭐 어쨌든 간에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런 네. 의견들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런 발언은 좀 너무 성급한 발언 아닌가. 예. 그리고 뭐 경력 문제도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부분도 지적도 있지만 사실 그걸 또 다른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거든요. 변호사들 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아주 큰 무슨 형사적 처벌, 사법 처리가 될지는 이제 그거야 검찰과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이겠지만 네. 어쨌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그렇게 형사적 처리가 없다라고 음. 약간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이게 오히려 뭐 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 검찰에 있는 검사들 또 수사관들한테 뭐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발언은 그러니까 좀 의견을 놀랐습니다. 받았거나 네.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나 음. 그러겠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지금 검찰에 있는 상당수 검사들 네. 주요 직위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또 긴 시간 동안 같이 검찰에서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사람들 사이 충분히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사법적 처리나 아니면은 그 예상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을 수도 있겠죠. 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분명히 전달을 하겠죠. 음. 네. 그건 참 우리가 볼 때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보다는 조용히 봉사활동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선거운동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거는 부인이 네, 그렇다는 네. 거죠. 예, 부인에 대해서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러고 싶겠죠. 그야말로 조용한 내조자로 남아서 네. 최대한 의혹이나 논란을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인을 대중들한테 노출하는 걸 최소화하고, 네. 예, 그리고 최대한 자기한테만 어쨌든 간에 집중되도록 국민들의 시선들이 집중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하고 접촉하고 네. 거기서 제가 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김건희 씨는 대중 행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요. 네. 예, 본인 자체는. 예. 그리고 본인이 약간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제가 27일 12월 27일 날 김건희 씨와 접촉을 했을 때도 네. 그 대중 공개 행보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하다.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다만 이제 이 고민이 공개 행보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논란이 혹시라도 커지면 윤석열 후보한테 피해가 이제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윤 후보는 되도록이면은 행보를 안 하면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김건희 씨는 되도록이면은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있으니 후보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공개 행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선거운동을 어떤 선거운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윤 후보한테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도 이제 부부가 같이 새해 인사도 네.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부인과 그렇죠. 같이 시장에 다니고 노량진 있고. 시장도 네. 가고 홍준표 의원도 새해 인사로 네. 부부 사진을 또 올렸어요. 한복 입고 인사하는 모습을 이런 걸 봤을 때 좀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선거운동하기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결코 그런 모습에 그 환호할 수는 없습니다. 박수를 보낼 수는 없고요. 네. 당연히 오히려 그 공개 행보를 해서 그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서 직접 마주하는 게 윤 후보한테도 좋고 김건희 씨한테도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김건희 씨한테 공개 행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 사실 얘기를 해왔고요. 네.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반응 같은 걸 보면 좀 안 네. 좋은 반응도 있고 비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좀 조심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건 김건희 씨의 뭐 앞으로의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고 기자 말 들어보면. 예, 분명히 저는 그 바뀌는 시점이 올 거고요. 음.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선대위 해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새 굉장히 큰 변수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네. 변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음. 아마도 공백 행보를 할 거로 봅니다. 다만 그 공개 행보의 폭이 음.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횟수가 어느 정도일지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조절할 수는 있겠죠.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뭐 얘기를 더 이제 취재하시면서 저희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새해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